자, 오늘 범죄와 형벌 중에 범죄 먼저 가죠. 우리 지금 형법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형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봤어. 그럼 형법이 어떤 법이랬어? 어떤 게 범죄고, 만약에 그 범죄가 유죄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겠다. 즉 범죄와 형벌이 쓰여 있는 책이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범죄와 형벌은 결국 형법의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범죄의 뜻부터 가죠. 범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지. 누가 정하는 거야? 국가가 무엇으로서? 몰아붙입니다. 법률로서. 국가가 법률로서 금지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야. 법률로 금지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머리를 묶는다. 이건 범죄가 아니죠. 왜 해? 법률로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법률로 금지하여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다. 여기서 핵심은 범죄의 뜻은 뭡니까? 법률로 금지한 행위. 그게 범죄예요. 특히 어떤 법률이요? 법률 중에서도 형법,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 그게 바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 범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주체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사회에 반한다는 얘기야. 사회에 반대한다. 사회에 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는데 아무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형법이라는 법률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만 뭐란 얘기입니까? 범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거 너무 타인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게 형법에 안 나와 있으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면 범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 가로로 묶어놨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즉 이게 바로 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최형법정주의라 쓰세요. 형벌과 범죄는 법률로 정한다. 그게 바로 뭔데? 최형법정주의잖아요. 됐죠? 범죄의 뜻입니다. 범죄가 뭐야? 나쁜 짓이요. 죽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배운 자들이잖아. 못 배운 자들이나 범죄가 뭐야? 나쁜 짓이야. 이런 초등틱한 말 하겠지. 여러분한테 누군가 물었어. 범죄가 뭐야?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 그게 바로 뭐야? 범죄입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지금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 해놨죠? 당연히 이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식화되어 있어서 탁 치면 나와야 돼요. 이걸 꾸물꾸물 생각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은 틀립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은 3개입니다. 1, 2, 3 번호 매기세요. 1, 2, 3. 범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범죄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민법에서 뭐 배웠습니까? 불법행위 배웠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개였어? 가위가 손인책 6개였잖아. 하지만 범죄는 조건이 3개야. 어머 선생님 반으로 줄었네요. 하지만 만만치 않아. 첫 번째 1번 주체입니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여러분 입에 딱딱 안 왔지? 왜? 이런 말 안 쓰잖아 우리 평상시에. 하지만 지금은 써야 돼. 형법의 첫 번째 조건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입니다. 선생님 이거 다 너무 길어요. 해당성이라고 외우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구성요건의 해당성. 뭐가 길어? 우리 애들 7글자야. 7글자. 구성요건. 거기다가 의까지 넣으면 좋겠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도대체 뭔데요?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쉽습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야. 그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야. 풀이해줄까? 지금 잘 와닿지 않는데요? 자,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법률이 정해놨다고. 그게 뭐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야. 이렇게 나왔어. 화살표놓고 보통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성이 인정된다. 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왜 위법성이 인정돼? 구성요건이 뭔데? 법률의 범죄라고 정해놨다고요. 타인의 물건을 갈취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건 범죄라는 얘기잖아. 이게 구성요건이야. 법률에 쓰여있는 게 뭐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야. 쉽게 생각해. 법률, 형법에 범죄라고 쓰여있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구성요건. 구성요건의 해당성. 즉,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성이 인정된다. 위법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알겠어요? 여기 쓰세요, 이거. 보통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성이 인정돼요. 화살표 하시고. 즉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게 위법한 행위라는 뜻이지.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구속 요건에 해당해도 두 번째 위법성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켜야지만 범죄가 되겠죠. 일단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법률에 형법에 범죄라고 쓰여 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러 가야지 위법성이 인정돼야 돼요. 위법성의 뜻을 너무 중요합니다. 위법성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범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한 행위가 이 말이 뭐야? 형법에 범죄라고 쓰여 있는 행위. 즉 타인을 죽인 자, 그지? 타인의 물건을 갈취한다, 덜취한다 이런 행위가 형광펜 조치입니다.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누군가 물었어. 위법성의 뜻이 뭐야?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 이게 뜻이야. 선생님 형광펜 조치인 게 이게 위법성의 뜻이야. 다시 위법성의 의미 아셔야 돼요.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비춰봤을 때 부정적인 행위. 이것부터 외우세요. 그냥 위법성의 의미,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 그런데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인데 그 위법성을 깨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각 깨뜨리는 거죠.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 A, B, C, D, E 번호 매기세요. A. 정당방위, B. 정당행위, C. 긴급피난, D. 자구행위. 이 피해자의 승낙 하나씩 다 봐야겠죠. 왜? 위법성 조각 사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볼 거죠. 자, 어디로 가냐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124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우리는 범죄의 구속 요건이 3개 있는데 그중에 구속 요건의 해당성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그치? 구속 요건. 우리 12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구속 요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속 요건이란 형벌 부과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 사람의 행위 유형을 추상적으로 법에 서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형법의 각 조항에는 금지의 대상이나 즉 법으로 못하게 하는 대상이나 요구하는 행위를 기술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거나 또는 반대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구속요건이라고 말한다. 다 필요 없어요. 얘만 주세요. 법에 서술해 놓은 것. 뭐뭐 하지 마. 뭐뭐 하면 안 돼. 아니면 뭐뭐 해. 라고 쓰여 있는 게 구속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쓸 테니까요. 여러분도 설명 들으면서 쓰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형법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모시는 상관, 내 상관 앞에서 특히 군대에 가면 내 상관이 있겠죠. 상관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상관 면전 모욕죄예요. 근데 이 상관 면전 모욕죄는 형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면전, 즉 얼굴을 보고 그 앞에서 뭘 해야 돼? 모욕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전화로 내 상관한테 욕한 건 뭘까? 전화로 모독하면 상관한테 막 욕을 했어. 전화로 모독하면 그러면 이건 법에 안 나와 있지. 안 쓰여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모독하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법에 안 쓰여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안 배웠으면 전화로 상관에게 욕한 건 상관 면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랬어. 왜? 그건 전화로 한다는 거는 안 쓰여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전화로 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시 법에 쓰여 있지 않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라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대고 모욕을 해야 돼. 욕을 하고 말을 놓고 내 중대장이 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해? 이러는데 야 니나 해 새끼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앞에다 대고 그건 상관 면전 모욕죄죠. 하지만 전화로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이제 니 말 안 들을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거는 상관 면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요. 맨 밑부분에서 이렇게 갑니다. 형법은 고의와 과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되게 상관없겠지. 민법은 고의든 과실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형법은 너무 중요해.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좋습니다.
형광펜으로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지만 과실로 죽이면 살인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놀다가 친구랑 놀다가 격렬하게 놀다가 얘를 팍 쫓았는데 얘가 때마침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다가 미끄러지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서리의 책상에 머리를 찌면서 뇌진탕으로 죽었어. 살인죄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인죄 아니에요. 왜? 고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는 없었어. 그런데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 아까 말했지만 위험한 책상들이 많은데 밀었잖아요. 과실이 있는 때에는 특별히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때 하나요. 즉 과실이 있다고 다 처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실이 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법에 쓰여 있다면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런 뜻이야. 너희는 빨리 머리를 작용을 시켜 작동을 법에 쓰여 있다? 뭐라고 바꾸라고?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에 쓰여 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의 두 번째 조건이 위법성이죠. 위법성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인간의 행위가 이 부분 주체에서 위법성의 뜻이야. 전체 법질서에 어긋난다. 전체 법질서에 어긋난다. 이게 뭐라고? 위법성이 있다야. 다시 위법성을 니네가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는 전체 법질서에 어긋난다. 그럼 위법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알겠니? 뭘 의미한다. 구성 요건의 행위는 일단 형법 규정에 적용됨으로써 잠정적으로 불법성을 띠지만 위법성은 종국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종국적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낼 수 있게 한다. 위법성은 구성 요건 해당성에 의해 징표된 어렵지만 필요 없어요. 부정적 가치 판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 속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말했던 위법성 조각사유 몇 개를 말하고 있습니까? 뭐뭐 나옵니까?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의자의 승낙이 있어요. 자, 얘를 선생님이 하나씩 다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위법성 조각사유 하나씩 볼게요. 정당행위랑 정당방위 다르지? 용어가 틀리잖아. 먼저 정당행위는 내가 업무에 의한 행위야. 의사가 수술할 때는 칼을 들어야지. 신체를 훼손시키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칼로 제 배를 갈랐어요. 이거 범죄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업무에 따른 행위야.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행위가 있어요. 경찰관이 적법하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몸싸움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 사람을 뭐 밀었다라든지. 그지? 그러면 그거는 적법하게 현행범을 체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체포죄라는 게 있거든? 경찰관이 아니 다른 사람이 널 체포하는 건 체포죄야. 경찰관만 체포할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현행범을 체포했다. 이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안 돼요. 여기 선생님 지금 지워졌는데 이 말입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왜? 법령에 의한 행위는 무슨 행위에 들어가? 정당행위에 들어가고 정당행위는 위법성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는 않은 행위가 있다. 사람을 때릴 때, 자 봐봐요.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상대를 때렸어. 그거는 뭐야? 정당? 행위야. 알겠지? 스포츠 선수들이 레슬링을 하는데 레슬링을 할 때면 몸을 막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엎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정당?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정당 방해는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다. 우리가 옛날에 썼습니까? 민법에서? 안 썼죠? 썼어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타인의 차를 훼손하는 경우. 봐봐. 화재를 진압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훼손한 경우니까요. 이 정도도
정당방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긴급피난. 나중에 보세요. 설명 듣고.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다. 다음,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스스로 나를 구하는 거야.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 또는 구제 불능이나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다. 국가 권력 또는 조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서 민법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는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절도행위로 판결했습니다. 그 자구행위는 봐봐, 내가 그때 설명했지. 민법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갚질 않아서 그 사람의 가게에 문이 잠겨 있는데 그걸 내가 일부러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됩니다. 그 정도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자고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준 애가 돈을 안 갚고 갚기란 약속을 어기고 해외로 도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내가 공항에 가서 걔를 막고 있는 건 괜찮아요. 알겠어요? 다음,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을 훼손한 경우다. 예를 들어 차의 소유자가 내 차를 부숴줘라고 허락했어. 근데 그 사람, 야, 나 내 차 좀 망가뜨려줘. 난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그래서 망가뜨리면 그건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갑이 허락하여 갑의 아버지 차를 운전한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 말이 뭐야? 갑이 허락했지만 갑의 차가 아니잖아요. 갑의 아버지 차잖아요. 이건 절도야. 우리 아빠 차거든? 네가 갖고 가. 안 돼요. 근데 갑은 이건 되지. 야, 이거 내 차거든? 갖고 가. 그건 돼요. 갑의 차. 하지만 갑의 아버지 차를 가져가면 그거는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 필기를 해주세요. 위법성 조각사유 123페이지 밑에다가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 5개를 봤고요. 세 번째 범죄의 조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안 깨졌어. 조각사유에 안 들어가. 그럼 이제 마지막에 따져볼 게 바로 뭡니까? 책임 능력입니다. 우리 처음에 법할 때 많은 능력들 했었지. 그중에 책임 능력이 나와요. 위법 행위를 이유로 좋습니다. 여기 그 행위자가 책임은 이게 핵심이야.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이 있냐 없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책임과 관련된 건 뭐야? 사회적 비난이야. 아까 위법성은 뭐랬니? 법질서 전체에 어긋나는 행위. 책임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책임이 있는 행위야. 책임이 없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행위야. 오케이, 다시.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책임이 있는 행위야.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깨뜨리는 게 또 있어요. 발표하세요. 위법성 조각사유만큼 중요한 게 책임 조각사유죠. 책임을 깨뜨리는 거. 1. 14살 미만의 주치입니다. 책임 조각사유 1.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그냥 미성년자 아니야. 형사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좋쳐요. 강요된 행위. 폭력과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3개입니다. 책임 조각사유 3개.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2번째 심신상실자, 3번째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그럼 여기면 봐봐. 이건 책임을 깨뜨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3가지 행위 해당하면 범죄가 안 돼요.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는데 책임에서 깨지면 범죄가 안 돼요. 근데 옆에는 이게 뭐냐면 잘 봐. 이거 구별해야 돼. 이건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안 되는 거고 옆에 쓴 거는 책임이 일부 뭐 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범죄가 아닌 게 아니라 책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긴 있지만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가 있어. 그게 심신미약이야. 여기 봐요. 심신상실은 아예 책임이 없어요. 어떤 정도가 심신상실이야? 정말 만취 정도를 해서 이 사람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매약이 완전히 쩔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도는 심신상실 되겠죠. 하지만 심신미약은 술에 취했지만 걸을 수 있어. 내가 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심신미약. 다음 2번째.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이게 뭐예요? 귀 안 들리고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청각과 발음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이러면 1번과 2번은 범죄가 돼요. 범죄가 되는데 형벌을 줄 때 형벌을 좀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책임 감경 사유예요. 같이 배워.
책임 조각 사유 3개, 책임 감경 사유 2개. 책임 조각 사유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강요된 행위, 책임 감경은 심신미약과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차이점은 뭐냐? 심신상실, 의식은 있지만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지만 어떤 자야? 미약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줄 치시고 책임 감경 사유와 심신미약까지 필기하세요. 책임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책임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다. 근데 책임이 깨지는 경우는 몇 개가 있다? 3개. 3개. 하지만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2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 사람이 법적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비난할 가능성. 비난 나오면 뭐야? 무조건 책임이야. 여기 나왔잖아. 비난. 그지? 비난받을 만한 행위야 라고 말하면 뭐야 그거는? 구속요건 해당성 아니야. 위법성 아니야. 뭐야? 책임이야. 법질서 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야? 위법성이야. 형법에 쓰여있다고 말하면 뭐야? 구속요건의 해당성이야. 알겠죠?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범죄에 대한 얘기예요. 범죄. 그럼 범죄가 끝나면 자 범죄에서 유죄가 됐어. 유죄가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형벌을 내려야지. 이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